아빠와 함께 캠핑을 하는구나. 자연에서 지내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지지. 아, 귀엽다. 아! 어때? 잠자리랑 친구도 하고 좋지? 매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으련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너무 아쉬워하지 말거라. 언젠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니까. 오늘은 자연에서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단다. 그럼 시작해 볼까? 강원도 화천에는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사탄이라는 곳이 있었지. 오, 세상에 이리도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우연히 발견한 경치를 감탄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고군 김수중이란다. 김수중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오랜 세월 관직에 몸담은 인물이지. 우리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왜 당신이 갖는단 말이오? 이런. 그 감이 내 손으로 떨어졌으니 당연히 내 것이 맞소이다. 이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단 말이오? 아, 그만. 이방은 저 남자의 손을 잡아보거라. 예이. 아이, 왜 이러시오? 아이고, 이렇게 말입니까? 옳지. 이제 그 손은 누구의 것이더냐? 한번 말해보거라. 아이, 부사님,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이건 당연히 제 손이죠.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너의 말대로라면 손을 잡은 이방의 것인데 그게 너의 것이라니. 아이, 이 손은 태어날 때부터 제 것이었습니다요. 이거 보십시오. 제 몸에 붙어있지 않습니까요? 헌데 태어날 때부터 이자의 것인 감을 두고 어찌 네 것이라 하느냐? 응? 에? 아이, 그것이 말입니다. 저기, 조용한 성품을 타고난 김수중은 이처럼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했단다. 젊어서부터 산수와 독서를 좋아했지만 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었지. 경치 좋은 곳에 앉아 글이나 읽었으면 좋으련만. 김수중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자 했지. 그렇게 깊은 산중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사탄이라는 곳이었단다. 아이, 세상에 이리도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이곳에 터를 잡고 학문에 몰두하며 살고 싶구나. 김수중은 사탄이라는 지명을 고군이라 바꾸고 정사를 세워 은퇴 후에는 그곳에서 후학을 가르치고자 했단다. 또 칠간 모사를 지어 터를 잡게 됐지. 아직 관직에 있던 김수중은 틈이 날 때마다 고군 정사를 찾았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김수중이 용담 계곡을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단다. 신기한 기운을 뿜어내는 신녀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김수중을 쳐다보고 있었지. 반가워요, 고군 선생. 전 물을 관장하는 신 하백의 딸 신녀라고 해요. 아, 신녀님이라고요? 이럴 수가.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이곳에 흐르는 물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자, 보세요. 신녀의 말대로 그곳은 아주 경치가 아름다웠지. 오, 왜 진작 이런 아름다운 곳을 몰랐을꼬? 자, 더 보여줄게요. 신녀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김수중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단다. 신녀는 고군의 아름다운 절경을 김수중에게 보여주었지. 자, 귀 기울여 보아요. 그날 밤
김수중은 고군의 아름다운 절경을 깨닫게 됐단다. 이 용담 계곡의 9굽이 계곡에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내 미처 그걸 알지 못했다니. 지금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깊이 새겨야겠구나. 봄이 되면 바위마다 꽃이 만발하는 첫 번째 계곡은 방화계라 부르고, 맑고 깊은 옥색의 물이 협곡마다 흐르는 이곳은 청옥협이라 해야겠군. 그리고 신녀를 만났던 곳은 신녀협. 신녀가 물줄기로 연주를 했던 곳은 명옥례라 부르게 됐지. 고군의 아름다움을 9가지나 알게 되었으니 이를 고군구곡이라 불러야겠구나. 아름다운 경치를 늘 보고자 했던 김수중은 당대 명화가인 조세걸에게 고군구곡을 그리게 했단다. 그림만 보아도 고군구곡의 빼어난 경관이 펼쳐지는 것 같소. 이 그림은 앞으로 고군구곡도라 불러야겠구려. 고군구곡도는 실제 경치와 유사하게 일치하는 작품으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지. 이후 김수중은 문신 송시열에게 고군 정사기를 쓰게 했단다. 고군구곡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당시 나라에서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지. 이에 김수중은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단다.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고군 정사에 들어가 여생을 보낼 때가 된 것 같구나. 결국 김수중은 관직을 내려놓고 고군구곡의 육곡인 와룡담 골짜기에 지어진 농수정에서 생활했지. 김수중의 가족들도 고군구곡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게 됐단다. 또 고군정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당이 열렸고, 이후 학문을 닦는 선비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는 고군 정사에서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자연과 벗삼은 인생을 살아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꼬. 이곳이 바로 내가 그토록 그리던 삶의 터전이로구나. 결국 김수중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게 됐구나. 고군구곡에 빠진 학자는 그 후에도 많이 있었단다.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이 일찍이 이곳에 머물며 글을 쓰기도 했고, 이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녀갔다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직접 보고 싶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용담 계곡을 따라 7km가량 펼쳐지는 고군구곡은 조선시대 은둔선비의 역사가 서린 명소로서 강원도 화천 용담리에 위치해 있단다. 오라, 학교에서 회장 선거를 하는 게로구나. 저런, 다른 후보의 험담을 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지. 그것 보렴, 반칙한 걸 다른 아이들이 눈치챘나 보다. 얘야 뚝.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서로 용이 되겠다고 싸우던 진해와 이무기의 이야기란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너라. 옛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됐단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산길에 접어들었지. 그런데 주막에 다다르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버렸단다. 이런, 주막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 일을 어쩐다. 그때 멀리서 빛이 보였지. 아니, 빛이잖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서 가봐야겠다. 우와, 이럴 수가. 산중에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인걸.
계십니까? 계세요? 누구신지요? 저 산을 넘어가던 중 날이 저물어 버려서요.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들어오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비는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단다. 선비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우와, 이건 또 언제 이렇게... 저녁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 한술 뜨시지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산중에 혼자 살고 계신 건지요? 사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못된 이무기가 저희 부모님을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런, 그렇게 된 거군요. 사연을 들은 선비는 여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단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됐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곧 엄청난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비란이요?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요? 오후쯤 비가 내리면 산중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루 더 묵어 가시지요. 여인의 말에 결국 선비는 하루 더 묵어가기로 했단다. 이토록 맑은 날씨에 비가 내린다니 그냥 갈 걸 그랬나? 그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정말로 비가 내리잖아?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일세. 오후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새도록 내렸단다. 저게 뭐야? 가버렸네. 놀란 선비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지.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됐단다. 선비님, 무척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대로 떠나도 되실런지요? 네, 오늘은 꼭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네가 나오는 집에서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어. 가시다 보면 개천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지날 때 혹시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네? 그건 왜죠? 꼭 그리하세요. 그럼 전 이만. 선비는 여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 어제는 그리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구나. 여보게, 나 좀 도와주시게.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 어? 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본 선비는 한 노인을 만났단다. 젊은이, 다리를 삐끗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말이야. 날 좀 집에 데려다 주겠나?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집까지 가게 됐지. 아이고, 정말 고맙네. 고맙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자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무슨 이야기요? 이 산에 이무기와 지네가 살고 있는데 매달 보름이 되면 개천에서 둘이 싸움을 한다고 하네. 예? 아니, 오늘이 보름이지 않습니까? 빨리 이 산을 떠나야겠군요.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 내가 그 지네를 잡으러 온 용사거든. 아니, 어르신이 용사시라고요? 그 지네는 천년묵은 지네라네. 이 산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모두 그 지네 때문이지. 지네라면 어제 지난 밤 여인의 집에서 지내를 받던 선비는 노인을 돕기로 했지. 자, 이걸 받으시게. 저기 화살이 없는데요? 활을 쏠 때가 되면 화살이 저절로 보일 걸세. 오늘 밤 개천에서 지네가 나타나거든 이 활을 쏘게나.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밤이 됐단다. 선비는 개천으로 나갔지. 일단 들키지 않게 어디 숨어 있어야겠다. 그때 바로 커다란 지네와 이무기가 나타났단다. 진짜 나타났잖아. 이 나쁜 지네, 내 화살을 받아라. 아니, 저건 기와집에 살던 그 여인이잖아. 하늘에서 번개가 치자 지네에게서 여인의 얼굴이 보였단다. 선비는 깜짝 놀랐지. 뭐라, 저 이무기가 여인의 부모님을 해한 그 녀석이로구나. 그렇다면 받아라, 이무기야. 용이 될 수 있었는데 분하다. 사실 이무기의 정체는 낮에 만났던 노인이었지. 산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모두 이무기 때문이었단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네였다니. 그럼 그날 밤 본 지네가 바로... 제가 맞습니다. 혹시 이무기가 선배님을 해할까 걱정되어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깨시는 바람에 선배님 덕분에 이제 용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이무기 때문에 승천할 수 없었던 지네는 감사합니다. 이무기가 없어지자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게 됐단다. 이런 유래로 이 경치 좋은 산의 이름은 용화산이 됐단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용이 승천한 개울을 볼 수 있다는구나. 고민형이네. 아주 친해 보이는구나. 저런, 졸리면 자야지. 고민형과 함께 잠이 들면 멋진 모험을 하는 꿈을 꾸게 된단다. 이런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 오늘은 실제로 꿈 같은 일을 경험한 한 선비의 이야기란다. 옛날 화천에는 5개의 미륵바위가 세워진 곳이 있었지. 잠깐 쉬어야겠다. 미륵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전 오늘 나무를 이만큼이나 했지 뭡니까? 이걸 장에 내다 팔면 우리 가족 먹을 쌀을 살 수 있답니다. 이게 다 미륵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륵님. 미륵바위와 이야기하는 이 남자는 장선비라는 사람이란다. 미륵님, 매일같이 미륵바위를 이번 찾아왔지. 과거 시험에는 꼭 좀 급제하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바위에게 소원을 빌거나 고달픔을 하소연하기도 했지. 공자왈, 익자사무, 손자사무라. 유익한 교우도 3가지 유형이 있고 해로운 교우도 3가지 유형이 있다. 선비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느라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단다. 미륵님, 저희 집 마당에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지 뭡니까? 미륵바위는 선비의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지. 그러던 어느 날 미륵님,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장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됐단다. 그때였지. 갑자기 초립을 쓴 사내가 나타났단다. 깜짝이야. 아니 이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듣자하니 선비도 과거를 보러 간다고요. 예, 그렇소만... 잘 되었구려. 먼 길 외롭지 않게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럴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됐단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한양에 도착하게 됐지. 오, 저기 주막이 있구려. 오늘 밤은 저기서 묵어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초립을 쓴 사내는 가장 큰 방에 가장 좋은 음식을 내달라 했단다. 저 이렇게 큰 방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면 값이 꽤 비쌀 텐데요. 어허, 걱정 마시고 어서 드시지요.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잘 먹고 푹 쉬어야지요. 예. 선비는 걱정이 됐지만 사내를 믿고 잘 먹고 푹 잠이 들었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됐단다. 어딜 간 거지? 벌써 나간 건가? 아니, 에이, 저기, 어딜 도망가려고? 여기 저기 마당에 먼지 하나 없게 싹싹 쓸어요. 예? 제가 마당을 쓰려고요? 당신 친구가 돈을 구하러 갔으니까 올 때까지 보내줄 수 없다고요. 뭐해요? 어서 쓸지 않고 치를 돈이 없으면 먹질 말았어야지. 초립 쓴 사내는 사라지고 선비는 주막에 잡혀 일을 하게 됐지. 돈을 치르기 전엔 절대 못 보내요. 네, 잠깐 시험만 보고 오겠소. 못 간다고. 반드시 돌아와서 두 배로 일하겠소. 보내주시오. 못 보낸다고. 과거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선비는 주막에서 꿈쩍도 할 수 없었단다. 결국 선비는 과거 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됐지. 돈 구하러 갔다더니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다. 자, 내가 왔네. 이 목소리는 이보게, 내가 왔네. 하하. 여보게, 대체 어딜 다녀온 건가? 하하하. 과거 시험 날짜도 벌써 지나가 버렸다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네. 그럼 지금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 약을 김대감 댁에 가져다 주게. 김대감이 누군가? 요 앞에 커다란 대문집 거기네. 어서, 간시가 급하네. 알겠네. 여긴가? 이보시오! 걔 아무도 없어! 들어오시오. 아이고, 저 따님이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알아놓은 지 수개월이 되었으나 명의를 불러와도 영 차도가 없군요. 걱정이 정말 크시겠군요. 그래, 선비는 무슨 방도를 갖고 온 것이오? 네? 저요? 전 이걸 가져왔습니다만. 약이군요. 이 약은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장선비는 사내가 준 약을 김대감의 딸에게 먹이도록 했단다. 얘야, 정신이 드느냐? 아버지. 그래, 내 딸, 이제야 병이 나으려나 보구나. 신기하게도 대감의 딸의 병이 금세 나았지.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선비는 이 근방에서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전 화천에 사는 장선비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려고 잠시 한양에 왔는데 일이 생겨서 그만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험에 장원이 나오지 않아서 사흘 후에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자,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이 책을 살펴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비는 김대감이 준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단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됐지. 마지막에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조용! 시험 잘 봤나? 난요. 자네 어디 있었나? 자, 결과를 발표하겠소. 이번 시험 장원은 화천에 사는 장선비. 내가 장원이라니. 와, 장원급제라니 경사났구나. 장원급제한 장선비는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돌아왔지. 미륵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미륵님이 돌봐주신 덕분에 제가 장원급제를 했지 뭡니까? 이게 다 자네 정성 때문일세. 내 정성 때문이라고? 그동안 말벗이 되어줘서 고맙네. 잘 사시게. 아니, 여보게, 이게 무슨 여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보니 그 사내 미륵님과 정말 많이 닮았군. 이 이야기는 미륵바위를 정신적 지주로 여기던 한 남자 앞에 실제로 미륵이 나타나 그의 과거 급제를 도왔다는 전설이지. 강원도 화천의 대일이라는 마을 길 옆에 기이하게 생긴 5개의 바위가 미륵바위라는구나. 이곳은 강원도 화천군 풍산리에 있는 처녀고개라는 곳이란다. 이름이 참 신기하네요. 왜 처녀고개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궁금하니? 그럼 오늘은 이 동상의 주인공인 한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모두 안녕하세요. 그래, 결혼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얼굴이 더 예뻐졌구나. 추측스럽게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일 앞두고 칭찬하는데 왜 그래요? 옛날 강원도 화천군 풍산리 고개 아랫마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단다. 처녀는 한 마을에 사는 도령과 굳게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지. 받으시어요. 아니, 낭자, 이게 대체 무엇인가요? 도련님의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제 마음입니다. 와, 이리도 정성을 다해 술을 놓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낭자. 아닙니다. 내 꼭 과거에 합격하여 낭자를 기쁘게 해드리겠소. 도령에겐 인생에 큰 과제가 있었지. 바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일이었단다. 이곳에 항상 도련님을 기다리는 제 마음을 둘 터이니 기억해 주세요. 고맙소. 반드시 합격하여 이곳에 돌아오겠소. 미래를 약속한 두 사람은 이렇게 나무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단다. 그렇게 얼마 후 도령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됐지. 내 과거에 급제하고 반드시 돌아오겠소. 돌아올 날을 기다려주시오, 낭자. 염려 마세요, 도련님. 부디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처녀는 마을에서 도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며 도령이 과거에 합격하기를 기원했단다. 아니 왜요? 아니 벌써 몇 달째예요. 날마다 고갯마루나 올라가니 원. 저걸 보는 부모 마음은 오죽 속이 타겠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도령을 기다리다니. 아유.
말하다 듣겠어요. 아유 참. 이제 수놓은 손수건을 다 썼구나. 새로 술을 놓아야겠어. 예쁘기도 하지. 너도 도련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 후로 계속 처녀는 날마다 고갯마루에 올라 도령이 올라를 기다렸단다. 그러나 도령은 소식이 없고 세월만 하염없이 흘러갔지. 도령이 한양으로 떠난 후 처녀는 늘 그랬듯 손수건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단다. 이렇게 기다리기를 10년. 하지만 손수건을 곱게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다리는 처녀의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았단다. 대체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한 도령은 소식조차 없고 말입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단 말이오. 도령의 마음이 변해 이미 결혼해버렸다는 소문까지 들었다오. 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엔 점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어느덧 처녀의 부모에게까지도 들리게 됐단다. 아버지 어머니, 도련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아니 얘야, 너 우리의 대화를 들은 것이냐? 그래, 이왕 들었으니 속 시원히 속마음을 말해보거라. 언제까지 고갯마루만 올라갈 것이냐? 네 친구들은 모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건만 너는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도련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반드시. 도령과의 약속을 굳게 믿은 처녀는 매일같이 나무에 걸 손수건에 술을 놓는 일을 하고 있었지. 결국 처녀의 부모는 처녀에게 도령을 기다리는 일을 그만하라고 말리기 시작했단다. 어딜 나가는 게냐? 저 고갯마루에요. 또 그 손수건을 매달러 가는 게냐? 네, 전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집을 나서면 다시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말거라. 그래도 나설 테니야. 네, 전 가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처녀는 도령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단다. 도련님, 부디 제가 없더라도 늘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언덕에 도착한 처녀는 손수건을 소나무에 매달고 마치 마지막을 기약하듯 언덕 아랫길을 바라봤단다. 그리고 얼마 후 처녀는 마을에서 사라졌단다. 부모도 처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랐지. 처녀의 부모는 슬픔의 세월을 보냈단다. 처녀가 그렇게 사라지던 날 도령은 장원급제를 했단다. 어머님, 제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아휴, 왜 이제야 돌아왔는가? 장원급제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온 도령에게 처녀가 사라졌다는 말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소식이었지. 도령은 처녀와 약속한 고갯마루로 달려갔단다.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오? 하지만 처녀가 늘 있던 자리엔 초록색 물새만 슬프게 울고 있었지. 이 상황에 책을 읽어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도령은 자기를 기다리다 사라진 처녀를 위해 벼슬을 버리기로 했단다. 도령은 처녀가 나무를 심은 곳 근처에 집을 지어 집에서만 생활하며 농사를 짓고 살았단다. 아이고 참 딱하기도 하지. 그러게나 말이야. 장원급제까지 한 분이 다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니. 그러게 왜 늦게 나타났냔 말이지. 처녀가 사라진 뒤로 결혼을 안 하고 농사만 지어대니 아이고 저걸 참. 아유, 그러게 참 안 됐어. 저 옆에 처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나저나 도련님이 농사를 진 뒤로는 우리 마을에 계속 풍년이니 그것도 참 희한하단 말이야. 그게 아마 사라진 처녀가 어딘가에서 도련님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고 빌어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의 말처럼 도령이 벼슬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은 후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 이름을 풍년이 잘 든다는 산골이라는 의미의 풍산리라고 지었단다. 그리고 처녀를 기리기 위해 처녀가 손수건을 매달았던 나무를 성왕으로 모시고 고개 이름을 처녀고개라고 지었단다. 강원도 화천군 풍산리의 지명과 처녀고개의 전설을 들으니 어떠니? 지고지순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한 사람의 마음이 결국 마을 전체에 영향을 끼쳐 풍년까지 들게 했다는 일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니? 응?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지방에 붙인 이름으로 길을 찾아가곤 했단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마을의 특징을 잘 생각해서 지었지. 발 닿는 곳마다 강물이 아름답게 빛나는 지방은 빛날 화, 내천, 화천이라고 이름 짓는 것 같이 말이다. 오늘은 화천군에 있는 서오질이라는 마을에 이름이 지어진 이야기를 들어볼까? 옛날에 아주 사이가 좋은 세 친구가 살았단다. 산 보러 가세. 친구가 개면 잘 쉬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었지. 아, 신봤다. 박노인아, 이건 몸 약한 자네가 먹어라. 아니야 최노인아. 팔아서 아들 학비에 보태게나. 김노인아, 부인에게 선물로 주게나. 새 노인은 귀한 약초를 찾아도 친구 생각부터 했지. 인삼! 이 까마귀야! 박노인 인삼 내놔라! 최노인 인삼 내놔라. 김노인 인삼 내놔라. 내놔! 인삼이 떨어진다! 신봤다! 신봤다! 하늘도 세 사람의 우정에 감동을 했나 보구나.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의 부인이 병에 걸렸단다. 비나이다, 제발 병이 낫게 해주시길 비나이다. 김노인아, 에이, 아니 누가 병에 걸렸나? 어서 말해보게나. 무슨 일인가? 내 아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네. 저런, 큰일 났구먼. 걱정 말게. 우리가 가서 약초를 구해다 주겠네. 아닐세, 내 아내의 병은 산에 있는 약초로는 안 된다네. 그게 지난밤 꿈에 말일세. 내가 호미 약초 이런 내용이라네. 김노인은 친구들에게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줬지.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 까라고. 그것을 호미로 바보라고 했다네. 우리 화천에는 내과가 엄청 많은데 이를 어쩌나. 그래서 찾을 수도 없다네. 이보게, 어서 나보게나. 어서. 아니, 무슨 일인가? 나는 이제 그곳을 찾으러 출발하려고 하네. 당연히 우리가 함께 찾으러 가겠네. 세 사람은 열심히 약초를 찾으러 다녔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화천의 그 많은 냇가를 찾아다녔단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단다.
이게 마지막 내과네. 여기서도 못 찾았으면 그래, 약초는 없는 거겠지. 미안하네. 우리 정성이 부족했나 봐. 아니네, 그동안 고마웠네. 아니, 저 까마귀는 전에 그 까마귀가 아닌가? 우리가 던진 인삼이 입에 들어갔던. 에이, 맞아. 그때도 까마귀를 쫓다가 인삼밭을 발견했었지. 아니, 이 소린. 까마귀가 물에 빠졌나 봐. 아, 그럼 저쪽에도 냇물이 있는 건가? 어서 가보세. 정말 이런 곳에 냇물이 있잖아. 어서 봐보세. 자, 다시 호미 들고. 세 사람은 새로 발견한 냇가에서 열심히 약초를 찾았지. 오, 신봤다. 아, 맞아. 그 약초가 꿈속에서 본 약초가 맞네. 아하, 신난다. 약초를 먹은 김노인의 아내는 병이 말끔히 나았지. 진짜로 다 나았구만. 다 자네들 덕이네. 고마위. 새 노인은 정말 기뻤지. 아닐세, 이게 다 자네 정성덕이야. 얼쑤. 그리고 서로에게 공을 돌렸단다. 아니야, 그러네. 자네 덕이야. 자네 덕이라. 자네 덕이라고. 이러다 우리 싸우겠네. 그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그 내과에게 공을 돌릴까? 자, 그럼 그곳에 상이라도 줘야겠구먼. 얼쑤. 그래, 그게 좋겠구만. 그 내과에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이름을 지어줄까? 그러게. 이름이 없는 아이고, 곳에 신나는구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었지. 새 노인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생각을 모았단다. 맞아. 호미 서자를 넣으면 되겠구만. 어허, 그리고 우리가 했으니까 나 오자도 넣고 말이야. 약초를 캤으니 약초 지자도 들어가야지. 마지막엔 마을 리자를 넣으면 서오지리. 이렇게 호미로 귀한 약초를 캤다고 해서 서오질이라는 예쁜 이름이 생겼단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서오지리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마을이란다. 냇가에 있는 연꽃의 향기에서 마을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니? 응? 예로부터 사람들은 감나무의 감을 모두 다 따지 않았단다. 도토리나 밤도 모두 다 주워가지 않았지. 그건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놓아두는 거란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께 어떤 복이 왔는지 한번 알아볼까? 옛날 화천 부촌리에 마음씨 고운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단다. 이삭은 조금 남겨야지. 그 마을엔 욕심쟁이 최부자도 살고 있었지. 아니, 이삭을 줄줄 흘리고 있네. 아까워라. 최부자는 농부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 이것도 이런 걸 소홀히 하니까 나처럼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벌써 티끌모아 태산이 됐잖아. 아니, 어르신, 뭐 하십니까? 그건 도로 놔두세요. 무엇이?
자네가 흘린 걸 주운 건데 왜 그러나? 어르신은 부자시잖아요. 알고 보니 그건 농부가 일부러 흘린 이삭이었단다. 그 이삭은 가난한 분들이 주워 가시라고 일부러 놔둔 것입니다. 아이고, 이 흉년에 남까지 생각을 하는 건가? 네, 흉년이니까 당연히 남을 생각해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잘 살려고 그러나? 이보게, 저쪽에 포도가 있어. 덜 땄다고. 모두 다 따야 하네. 마음씨고 온 농부는 여름에 포도를 딸 때도 모두 다 따지 않았단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따버리면 짐승들 먹을 게 없어서 남겨둔 거예요. 아니, 흉년이라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까지 먹인다고? 아이고,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나눠 먹어야죠. 저런이 나처럼 부자가 못됐지. 최 부자는 농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농부는 자기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짐승들을 위해 덕을 베풀었단다. 최부자 어른, 우리 손주들이 굶어 쓰러지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손주들 굶는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최 부자에게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그러지 말고 보리쌀 한 대만 구워주시오. 정 그렇다면 잠깐 기다리시오. 감사합니다. 에이, 물이나 먹으시게나.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언제 갚을 줄 알고 그 귀한 보리쌀을 내주겠어. 아니, 저런... 이걸 본 농부는 얼른 노인에게 달려갔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서 옷을 좀 말리세요. 감사합니다. 농부는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단다. 어르신, 음식이 입에는 맞으시는지요? 이렇게 맛난 밥은 난생 처음이라오. 시장이 반찬이라 그럴 거예요. 고맙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소이다. 잠깐만요. 이 쌀도 가져가시죠. 아니, 쌀까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더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로 은혜를 갚아야겠군요. 예? 이야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노인은 젊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농부에게 해줬지. 산속에서 길을 잃어 며칠을 굶은 차에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라 이것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상서면 부촌리 끝에 하천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농부는 노인의 이야기가 잘 믿기지 않았단다. 에이, 하천에 물밖에 더 있겠어? 신경 쓰이네.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볼까? 그래, 가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날이 밝으면 가보자. 날이 밝아 하천에 온 농부는 실망하고 말았지. 에휴, 물밖에 없는 데서 뭘 어쩌려고. 농부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햇빛 한 줄기가 쨍한 곳을 비췄단다. 저게 뭐지?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아니, 이거 금덩어리 아니야? 세상에, 그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이었어? 세상에, 냇물 속에 금덩이가 있었던 것이었지. 그 후 농부는 부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베풀며 살았단다.
최 부자는 농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지. 농부가 금덩이를 받았다 이거지. 에이, 자, 나도 곡식을 나눠줄게요.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와.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아니야. 좀 아까운데. 에이, 안 되겠어. 에이, 이리 줘요. 아유, 곡식의 안 반을 돼요. 빼고 다시 아유, 나눠주겠어. 주셨잖아요. 아유, 반을 빼다니요. 에이, 아니다. 그것도 좀 아까워. 그냥 이리 주시오. 에이, 아이고, 아깝다, 아까워. 한 톨도 줄 수 없어. 에이, 불이야, 불이야. 누가 좀 꺼줘요. 최 도와줘요. 부자는 재산을 모두 타버려 불이야. 거지거리 됐지. 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최 부자를 도와주지 않았단다. 이후로 농부가 금을 발견했던 하천은 8만 금이 하천이라고 부르게 됐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8만 금이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하천이란다. 옛날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금덩이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니 혹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신비스러운 장소로 느껴지지 않니? 응?